여러분 1, 2월 공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망한 사람 많을 건데 나도 옛날에 망해봤거든. 겨울방학 때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뭐 스카이 가거나 의대 간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3월부터 찐으로 공부합니다. 근데 제대로 해야 되거든. 특히 이제 내가 3, 4등급밖에 안 되는데 그 이하인데 수능에서 역전을 노리겠다.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 위해서 내가 수능 계획의 원칙을 마련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목표야. 목표를 굉장히 강렬하고 그리고 디테일하고 짧게 정해야 돼.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능 11월에 있잖아. 그럼 내가 수능 11월에 진짜로 가고 싶은 대학교, 내가 너무 가고 싶어서 여기만 갈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대학교를 딱 정해야 돼. 과까지 딱 정해. 예를 들어서 난 연세대, 나 지금 4등급인데 연세대 가고 싶어. 충분히 가능해. 그냥 정해. 내 꿈 내가 정하는 거야. 누구 눈치 보지 말고. 근데 내가 연세대 가려면 몇 등급을 받을까라는 걸 일단 생각을 해봐. 그럼 내가 국수 영탐 1등급 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9월 모의고사에서는 내가 몇 등급을 받아야 될까? 그러면은 이때는 1, 2, 1, 2 정도 받으면 되겠다. 그럼 다시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 6월 모의고사에서는 내가 몇 등급 받으면 될까? 이때는 그래도 전 과목 한 2, 2, 2 가다가 1등급 정도 받으면 되겠다. 이게 거꾸로 오다 보면은 3월 26일 첫 번째 3월 모의고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안 어려워. 뭐 전체를 다 잘할 필요가 없고 나 수학 2등급만 맞으면 되겠다라는 거야. 내가 3월 26일까지 올인해서 수학 2등급을 맞으면은 점차적으로 이제 계획을 늘려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6월 달에 이만큼을 맞고 9월 달에 이만큼 맞고 수능 때 이렇게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지 지금? 연세대라는 강렬한 목표를 내가 진짜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응축을 시켜놨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걸 하면은 달성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학습 의욕이 팍 생겨. 이게 첫 번째 단계야.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거랑 연결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거든. 올인을 해야 돼. 뭐에 올인하느냐? 공부에 올인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공부에 올인하면 좋겠지만은 한 과목에 올인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하셔야 돼.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올인하는 과목이 있고 그리고 그냥 감만 잡는 과목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렇게 비유를 들어. 올인하는 과목은 여러분이 양식당에 가서 스테이크에 해당되는 거야. 얘네들을 주로 먹어야겠지. 감만 잡는 과목은 반찬이야. 얘네들은 좀 남겨도 상관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루에 5시간을 공부하겠다 하면 올인 과목에다 4시간, 1시간 요 정도로 배분해. 얘는 진짜 감만 잡고 여기에다 올인을 해야 돼. 이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 예를 들어서 수학이 내가 4등급이야. 근데 내가 이제 연세대 가려면은 국영수탐이 전부 다 1등급인 애들을 따라잡아야 된다고. 좀 힘들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능한 거야. 얘네들은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은 하루에 1시간 뭐 15분씩 각 과목을 좀 나눠서 공부를 할 거야. 뭐 어떤 건 1시간 30분 공부를 하고. 그럼 얘네들은 1시간 15분만 공부를 해도 수학 감을 유지해서 1등급을 충분히 유지할 수가 있어. 왜냐면 1등급이니까 그만큼 분량이 나와. 근데 내가 수학이 4등급이야. 그러면 2등급이나 1등급의 분량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보다 3, 4배는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최소한 5시간, 그보다 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과목을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역전하는 유일한 방식은 올인을 하는 과목을 정하는 거야. 이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내신을 준비하는 일반 고3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하루에 5시간을 공부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올인 과목에다 4시간 수학 혹은 탐구도 될 수도 있고 어떤 과목이든 될 수 있어. 그리고 감만 잡는 시간 과목에다 1시간 해놓고 국어, 영어, 탐구를 전부 다 배치하는 거야. 이거 국어, 영어, 탐구를 한 번에 1시간에 다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 3문제에서 한 지문, 국어의 경우 한 지문 정도만 풀고 감만 유지하고 해설지만 보고 넘어가도 충분히 괜찮은 거예요. 요걸 한 일주일 해주고 그 다음에 과목 바꿔서 또 탐구로 바꾸고 또 영어로 바꾸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정시 파이터나 독학재수생이라서 시간이 많다. 내가 한 8시간, 9시간 공부를 하겠다 하면은 어떻게 하시냐면 역시 1시간 그 감만 잡는 국영탐을 나중에 빼놓고 언제든 상관없지만 그 다음에 가장 주된 과목을 4시간에서 5시간을 하고 이 수학이나 탐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국어 공부를 2시간 30분에서 3시간 해줘. 여러분 수능에서 수학이 중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 가장 공부를 할 게 많고 그러면서 가성비까지 좋은 게 뭐냐면 국어 과목이거든. 그 이전에 공부하던 고등학교 2학년 이전에 공부하던 거랑 달라 매우. 점수가 오를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좀 공부할 분량도 꽤 많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국어는 결국 독해 훈련이잖아. 그 글이나 개념을 어떻게 접할지에 대한 그거기 때문에 여기서 감을 제대로 세면 나머지 하루를 제대로 개념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특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예 처음에 더 코어 강의 있잖아. 이게 독학으로 수능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게 전 과목에 걸쳐서 개념을 공부를 하고 독해를 할 때 텍스트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지를 타겟으로 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한 강의라도 어떤 것이라도 듣고 공부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좋아. 최소한 이틀에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고3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 처음에 그 작업을 조금 2, 30분이라도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다른 과목에 가장 영향을 주니까. 일단 이런 방식으로 틀을 짜서 한 과목에 최대한 올인을 한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진짜 좀 디테일한 건데 색칠이야. 색칠놀이를 할 건데 뭐냐면은 내가 공부를 할 시간하고 공부를 하지 않을 시간을 명확히 구분해줘. 근데 이럴 때 주의할 게 뭐냐면은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고3 재수생이니까 나는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학원 가는 시간 말고는 전부 다 혼자 자습할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노예가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에요. 충분히 인간성을 보호하면서도 수험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잠이랑 밥이랑 학원 이런 시간 말고도 내가 공부하기 싫은 시간, 진짜 몰두해서 공부하기 싫고 그때는 나만의 여가,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 하는 부분도 빼는 거야. 이걸 색칠을 제대로 해야 돼. 이렇게 돼 있거든. 계획표라는 게 그냥 대충 그리면 계획표예요.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3월 4일부터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날짜를 써. 날짜를 한 2, 3수치만 쓴단 말이야. 우리는 짧게 계획을 짜잖아. 그 다음에 이게 시간 쓰여야지. 지우는 거야. 나는 밤 10시 이후에는 공부 안 한다. 난 이때는 나름의 여가 시간을 갖고 싶다. 그리고 나는 학교에서 오전 시간까지는 공부를 좀 못한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공부를 거의 못하고 평일에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다. 토요일에도 난 학원 갔다 와서 요만큼만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딱 따져가지고 다 지우다 보면은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나오거나 뭐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제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은 공부 시간이 적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감만 유지하는 과목, 감만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짧게 한 30분 정도로 가져가거나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1시간 정도를 감만 유지하는 과목을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를 올인하는 과목 있잖아. 여기다 전부 다 채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색칠을 해놓은 거지. 그럼 색칠을 해놓고 보니까 내가 공부할 시간은 이때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전부 다 여가를 갖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하고서 이 올인을 할 수 있는 시간,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에 굉장히 내가 몰입을 할 수 있고 정말 재미있게 의욕을 갖고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색칠 공부를 딱 하셔야 돼. 색칠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여기서 디테일하지만 계산을 정말 디테일하게 해야 돼. 이게 계산을 하는 게 뭐냐면은 마치 게임처럼 타임 어택을 두고 나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3월 26일 날 수학은 수열만 개념 공부를 다 하고 그리고 탐구로 1등급 맞고 싶다라는 계획을 세웠어. 그러면 수열 공부를 개념 공부를 먼저 해야 되잖아. 그럼 이거 계산을 해. 실제로 내가 한 페이지를 공부하는데 얼마나 드는지를 실제로 해봐. 특히 수열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해보면 내가 12분이 나왔어. 그러면은 총 페이지가 개념 부분의 페이지가 70페이지니까 840분이잖아. 그러면은 14시간이야. 수열 개념 다 공부하는데 14시간이 드네? 라는 생각이 들었지. 그러면 이걸 계산을 실제로 색칠 공부하는데 다 하는 거야. 자, 여기 4시간 하고서 여기에 2시간까지 하면, 즉 여기에 오후 7시까지 하면은 수열이 끝나는구나 라는 게 직관적으로 딱 오는 거야. 그럼 그 이후로는 뭘 해? 휴식을 해줘. 이게 굉장히 중요해. 내가 어떤 과업을 끝냈지. 그러면 그 시간 이후에는 휴식을 해줘. 이 휴식이 그 다음날까지 이어져도 좋고 그 다음 주 끝날 때까지 이어져도 좋아. 왜냐? 여러분 수요일을 미친 듯이 열심히 해서 그 수요일이라는 대단원을 굉장히 짧은 4.5일 만에 끝냈잖아. 그치? 14시간 했는데 진짜 14시간에 끝냈잖아. 그럼 이게 굉장히 좋은 거야. 이게 디테일하게 해서 계산을 해서 나를 쪼이듯이 타임 어택을 하듯이 게임을 하듯이 하게 되면은 이게 학습 동기가 일단 올라가면서 일단 성취감이 생겨. 짧은 시간에 내가 뭔가를 이뤄냈던 성취감이 생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가 시간을 갖게 된다는 기대감까지 생기면서 어떤 동기가 또 생기냐면은 지금 내가 페이스가 12분이었잖아. 근데 이 공부가 끝난 다음에 휴식을 취해줄 수 있다고 했잖아. 아니면 다른 공부를 시작해도 되지만 자기 이제 스스로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더 빨리 끝내서 내가 목요일날 오후 6시에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페이스를 더 빨리 조절해서 나는 이걸 10분 30초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집중해서 몰입해서 하게 되는 거라고. 이게 진짜 수능형 인간, 수능 천재들이 쓰는 방식이야. 그래서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화끈하게 쉬어버리는 방식인 거지. 그래서 항상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성공을 하잖아. 혹은 더 짧게 해서 성공을 하잖아. 그럼 이 사람이 미친 듯이 갑자기 성취감이 오고 학습 동기가 생겨서 야, 나 연세대가 아니라 의대 갈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탐구를 조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국어를 조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공부를 막 해나가는 거지. 이렇게 해나가면 금방 짧은 시간 안에 3월 26일 날 3월 모의고사에서도 여러분 충분히 혹은 3월 모의고사 실패하더라도 그 다음에 4월이나 5월 모의고사에서도 충분히 계속 따라잡을 수 있는 힘을 주게 될 겁니다. 반드시 이 4가지 원칙을 잘 계속 여러 번 보셔가지고 한번 여러분 공부에 적용해 보시면 이번에 성공하는 수능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멈춰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게 된 거야. 혼자였던 내 마음도 이젠 외롭지 않아. 신기한 일이야. 널 보면 볼수록 미라클 있었네.